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녀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체 효과예요. 자, 자녀의 가격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녀의 가격이 바로 웨이지고요. 상대적으로 비싼 자녀를 자녀 양육을 적게 소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적게 소비한다는 것이 이제 자녀를 적게 갖는다는 뜻이겠죠. 자녀를 적게 가지려고 한다. 좀 이게 또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제가 우리말이 짧아서 영어도 짧지만 우리말도 짧아서 상대적으로 비싼 양육 비용이 로 인해서 자녀를 적게 출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면 조금 더 어감이 덜 나쁠 것 같습니다. 자녀의 가격은 웨이지와 같고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양육 비용 때문에 자녀를 적게 출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인컴 이펙트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인컴 이펙트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임금이 상승해서 자녀를 더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텐데 여기에는 이제 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자녀를 가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육에 따른 시간 비용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와 서비스는 적게 소비하려고 하는 대체 효과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인컴 이펙트가 더 크다면 출산율은 상승할 것이고요. 자녀를 더 가지려고 할 테니까. 반대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출산율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더 크냐, 대체 효과가 더 크냐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마다 부부의 선호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자녀 갖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컴 이펙트가 대체 효과를 압도할 것이고요. 도미네이트 할 것이고, 반대로 부부가 뭐 부부만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제 두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를 선호한다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여행 다니고 혹은 뭐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함께 하는 그런 부부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만일 선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겠죠. 실제로 이제 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 무엇이 크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을 시간당 임금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 양육 비용은 시간당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비용이라든가 양육 비용이 이제 수반되잖아요. 시간 이외에 실제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다양한 양육 비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양육 비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대체 효과가 비교적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대체 효과에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대체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여성들의 상대 임금, 그 상대적 임금. 보통 이제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반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한국 사회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사람이 여자이냐 남자이냐, 그러니까 부부에서 여자냐 남자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여자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 양육의 사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상대 임금에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여자의 상대 임금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비용은 사실상 시간 비용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냐라고 한다면 남자의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자의 시간이잖아요. 여자의 시간을 투입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국 사회는 실제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할 때 자녀 양육의 비용도 빠르게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언제 대체 효과가 더 강화될 수 있을까? 바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여성들의 상대적 임금이 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더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에 투입하는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비교적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출산율의 하락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성들의 상대 임금 효과를 한번 보죠. US 같은 경우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는 1890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전일제 풀타임 전일제로 근무하는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절반도 되지 않았었는데요. 100년 훨씬 전에는 1988년에는 대략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소득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사실 자녀 양육의 코스트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비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성들의 임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성들의 소득이 이렇게 상승할 때 여성들의 소득은 절반 수준이었다가 3분의 2까지 이렇게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한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의 시간당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비용도 여성의 임금 증가 속도와 같은 속도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가 비교적 소득 효과보다 더 컸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소득 효과는 그럼 우리가 뭐로 측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성들의 임금 증가로 소득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우리가 부부의 한정에서 문제를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커플의 문제로 우리가 한정해서 본다면, 커플의 소득은 남자 소득, 여자 소득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플의 소득은 여성 혼자만의 소득의 증가보다는 느리겠죠. 커플의 소득은 이 둘의 합일 테니까 이 증가 속도는 이거의 중간쯤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평균 소득 혹은 합산 소득, 합계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대체 효과는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여성의 소득의 증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컴 이펙트보다 대체 효과,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더 컸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우스홀드 인컴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커플의 소득이고요. 커플의 소득은 남자 소득, 여자 소득의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여성의 교육 수준인데요. 그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10분 단위로 클립을 만드는데 여성의 상대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어서 다음 클립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